김경률 비대위원장 한동안 조용했는데 다시 등판했습니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냐 하면서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야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노무현 재단의 보조금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재단 건축비가 평당 2,100만 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고비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대협의회에서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19억 원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은 자부담 부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난데없이 시민단체에 대한 또 보조금 관련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장 사실 밝혀야 될 문제가 이어지던 이슈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일 것 같았는데 충격이 컸나 봐요. 등판을 하더니 갑자기 야당 비판, 시민단체 비판했어요. 이거는 무슨 맥락입니까? 충격의 맥락입니까? 일종의 생존 전략이죠. 생존 전략? 네, 생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고 그게 살짝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 최고위원격인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어차피 공관위에서 올라온 공천 여부에 대한 안이 비대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가 심사하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적어도 비대위원은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을 야당 쪽으로 바꿔서 내가 이렇게 야당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출마도 하고 비대위원 자리도 지켜야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치고 빠진 거고 이미 이제 타겟팅을 다시 한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드라마 1부 보고 2부 꿀잼이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인공도 바뀌고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었어요. 2부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보통 국민의힘에 이렇게 진영을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냥 넘어와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자기 할 일이라는 것을 꼭 자기가 넘어왔던 그 진영에 대한 이런 비수를 꽂고 뭔가 공격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의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좀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장창 얘기했던 보조금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고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심기를 한번 영린을 건드린 죄를 씻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린 발언이군요. 그러니까 참 보조금이라는 게 왜 보조금 그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그 보조금을 잘못 쓰이는 데가 있고 당연히 인간사에 당연히 부정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서 고치면 될 일인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주장창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정치권에 와서 스피커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마이크가 너무 아까운 그런 발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했지만 이러다 죽겠구나. 충격이 컸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직접적 타격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격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올리니까 쳐내려고 하는데 나 같은 거는 진짜 한 줌 먼지로 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태세전환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면 참 비겁한 지식인의 어떤 대표적인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굴복하고 본인이 가져왔던 지식인으로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신념과 가치조차도 일말에 지킬 수 있는 한 줌조차도 남지 않았다. 정말 너무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김건희 명품에 대해서 나는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더라도 그걸 소신 지키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꼬리 팍 내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뜬금포로 맥락 없이 갑자기 무슨 왜 노무현재단 평당 2,100만 원 이거 다 행안부 여가부에서 다 해서 이거 국가 재정으로 해서 다 검토가 된 거예요. 그럼 한남동 공간은 평당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재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 액수도 틀렸대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팩트도 틀리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조급해서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권력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시녀 아니면은 사냥개도 아니라 이거는 집 지키는 앞에 있는 그냥 개가 되겠다. 그런 수준이라서 너무 좀
비참한 수준이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측은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신뢰를 다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비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민심을 대변하고 당의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고쳐내야 총선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다 자기 장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지금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우 이거는 또 정치 퇴행에 좀 네. 앞장서는 길 아닌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도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뭐 저런 것 하라고 내가 모셨다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운동권 청산, 뭐 386 청산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무슨 시대 정신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건 민생 아닙니까? 아니, 지금 총선은 특히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은 정부 심판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게 늘 등장하는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심판론이 너무 널리 퍼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한국갤럽을 통해서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 소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45%, 공감하지 않는다가 45%예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60%가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도 프레임 전환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적어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공감 비율이 더 높게 나와야 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래 운동권 뭐 16대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당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네. 그러니까 20년 넘게 오래 한 건 맞는데 공감한다가 그래도 45%또 그만큼은 공감 안 한다. 뭐 그게 개개인의 어떤 잘못 내지는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서 그 사람이 퇴진해야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룹으로 묶어서 다 물러나라. 이거는 공감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프레임 전환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수준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합리적이고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런 것 하라고 내가 모셨다. 딱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난 꼬투리나 잡고 상대 헐뜯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운동권 청산이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면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믿어요? 민생을 잘할 거라고 누가 기대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권이라는 부분들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죠. 좌파, 반국가 세력, 뭐 반공을 차마 이제 말을 못하니 운동권이라는 게 공산주의에 젖어서 여러 가지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자. 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보수층의 지지를 그냥 균열되는 거 막자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잡아놓고 면피하자. 그 전략이 아니고서는 지금 뜬금없이 운동권 청산입니까? 운동권이 청산이 되면은 나라의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외교가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닌 줄 알면서 결국엔 표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싸잡아서 오늘만 사자입니다. 오늘만 그냥 면피하고 오늘만 버티고 이번 총선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네. 다음 어떻게든 되겠지. 좀 점핑하자면 백석을 지키기 위한 보수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다. 그렇죠. 백석만 지키면 그래도 난 면피하고 살아난다예요. 근데 백석 미만으로 가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요. 60, 윤석열 대통령 70대 내려와야 TK 돼요. 결집.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법률가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 맞춤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우리 소송할 때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 주장 증명을 못할 때는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패소의 위험을 이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권 청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커요. 그리고 검찰의 정권 청산 여기에 대한 여론도 크거든요. 그럼 둘이 똑같이 팽팽하다고 했을 때에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음. 입증 책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무한 책임으로 전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대 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인구 재앙으로 국가 소멸 위기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키를 갖고 있어요. 그 운전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소멸될지 유지될지 발전될지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아직도 똑같이 국민들의 여론이 반반이니까 그 반반 위에 편승해서 똑같이 싸운다? 결국 국민들은 입증 책임 원리에 의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 좀 대한민국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예.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좀 아픔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좀 예. 그런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